자, 6장의 8번째 수업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이 6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쿼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볼까요? 자, 쿼터는 파일 시스템마다 사용자나 그룹이 생성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이나 개수를 제한한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사용자마다 용량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쿼터예요. 용량에 제한을 둔다. 자, 이미 쿼터 개념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뭐 네이버라든가 어디 다른 사이트에서 공간을 할당받으면 무제한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할당받은 양이 따로 있죠. 그 양이 쿼터입니다. 요즘 뭐 클라우드 데이터나 이런 쪽 봐도 역시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용량, 이게 쿼터입니다. 자, 쿼터는 파일 스템을 지정을 할 겁니다. 자, 파일 스템을 지정해서 이 파일 스템은 내가 쿼터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용자별로 각각의 용량 제한을 두는 실습을 진행을 할게요. 자, 쿼터 실습을 바로 진행할게요. 자, 쿼터는 근데 이제 명령어들이 이상한 게 이상하다기보다는 새로운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쿼터 설정할 때만 한 번 쓰고 자주 쓰는 명령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어의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고, 전반적인 쿼터를 생성하는 그 절차, 개념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페드라 서버를 초기화할까요? 초기화하고 하죠, 바로. 자, 오픈을 할까요? 오픈해서. 자, 센토스 서버죠. 페드라 아니라 센토스 서버를. 얘가 실행되고 있나 본데요. 얘 열려있네요. 열려있으니까 제가 얘를 일시정지하고요. 얘가 닫히면, 닫혔죠, 이제. 자, 얘를 초기화할게요. 설치 직후로 초기화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쿼터는 우리가 지금 80기가짜리 하나가 달려 있잖아요.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새로운 디스크를 하나 추가해서 그 디스크를 쿼터 전용의 디스크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디스크에다가 사용자별 홈 디렉터리를 새로 추가한 디스크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슬래시 파티션을 사용자의 홈으로 같이 쓰면은 디스크 경합이 일어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스템이 계속 써야 되는데 사용자들이 자기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하드디스크가 여러 번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속도가 더 느려지고 우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는, 홈 폴더는 별도의 디스크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겸사겸사 그 효과적으로 사용자 홈을 다른 디스크로 분리하고, 게다가 사용자별 쿼터까지 지정하는 것까지 연습을 같이 진행할게요. 자, 서버에다가 그럼 디스크를 하나 추가할까요? 서버죠. 센토스 서버 에딧 해서 디스크를 하나 추가하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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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적당한 디스크 추가하죠. 뭐 20기가짜리 달죠, 그냥. 다음 피니쉬 해서 디스크, 이제 이 20기가를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 홈 폴더 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고 부팅하죠. 자, 엔터 해서 진행하죠. 자, 얘는 옆으로 이렇게 좀 할까요? 자, 이가 맞추죠. 이렇게 크기를 맞추고, 자, 우리 루트 패스워드 들을까요? 루트 패스워드 들어서 먼저 우리 추가한 20기가 있죠? 얘를 먼저 파티셔닝 하죠. 그냥 일반 리눅스용 파티션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터미널 열고요. 아이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
됐죠? 자, F디스크 하죠. F디스크 이것도 뭐 벌써 몇십 번 해봤죠? DV 밑에 SD, P, NP 1, 엔터 엔터 P 맞죠? 자, 하나로 잡았어요. 자, W. 자, 포맷 할까요? mkfs.ext4 dv 밑에 sd b1이죠. sd b1 포맷하고, 그 다음에 디렉터리를 이제 mkdir로 제가 유저 홈이라고 만들게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된 사용자들은 이 유저 홈을 홈 디렉터리로 하려고요. 자, 마운트 할까요? 마운트 dv 밑에 sd b1을 유저 홈. 됐죠? 자, 그리고 fs 탭에도 등록을 할게요. vi로 etc 밑에 fs 탭, etc 밑에 fs 탭에 등록할게요. div 밑에 sdb1을 슬래시 유저 홈에다가 ext4 디폴트, 그리고 얘는 1, 2 뭐 적당히 하고 저장하고 빠질까요? 되셨죠? 자, 뭐 재부팅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재부팅 할 필요 없으니까 이 상태로 해서 하나의 디스크를 추가를 했죠.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거고. 자, 이젠 쿼터용으로 한들 사용자를 두 명을 만들게요. 존과 벤이라는 사용자를 만들겠습니다. 자, 유저 애드 마이너스 디렉터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저 기억나시나요? 디렉터리 지정할 때 슬래시 유저 홈에다가 밑에 존을, 그리고 존 사용자. 이거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슬래시 홈 밑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면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를 내가 특정한 곳에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엔터. 자, 밴도 만들죠. 밴이라는 사용자. 밴 됐죠? 두 명의 사용자를 유저 홈에 만들었습니다. ls-를 볼까요? 슬래시 유저 홈에 보면, 그쵸? 존과 벤이 홈 폴더가 여기 추가한 디스크에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자, 비밀번호 만들까요? passwd 존, 그냥 뭐 1, 2, 3, 4 할게요. 1, 2, 3, 4 1, 2, 3, 4 passwd 벤, 얘도 1, 2, 3, 4 아이고 글자 틀렸네요. passwd 벤 1, 2, 3, 4 1, 2, 3, 4. 그래서 존과 벤이 둘 다 1, 2, 3, 4로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제는 뭐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존과 벤이 우리 디스크를 무한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용량 제한을 두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추가한 SDB를 쿼터용 디스크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FS 탭에다가 지정해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VI etc 밑에 FS 탭. 아이고 틀렸네요. FS 탭 하고 이제 어디다 지정하냐면요, 여기 디폴트 있죠. 디폴트 여기다가 이제 이어서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어펜드에서 콤마 하고요, 글자 안 틀리게 주의하세요. usr jquota equal aqota.user 하고 콤마예요. 콤마 jqfmt equal vfs v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뭐 글자가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 요 SDB1을 사용자별로 용량을 제한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저장화 빠질까요? WQ 엔터. 됐죠? 자, 이제 컴퓨터를 재부팅 하셔야 되는데 재부팅하기 제가 귀찮으니까요, 마운트 옵션을 마운트해서 옵션을 주세요. 옵션에 리마운트 옵션이 있어요. 리마운트, 다시 마운트 한다. USR 밑에 유저 홈을 이렇게 하면은 재마운트가 되니까 방금 우리가 적용한 FS 탭에 적용한 내용이, 적어준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DF로 확인해 볼까요? DF 말고 이제 마운트죠. 마운트로 확인하면 맨 밑에 볼까요? SDB1이
유저홈에 마운트 됐고, 얘가 RW 쭉 하고 우리가 방금 J 쿼터 이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지고 쿼터형으로 얘가 지정이 됐습니다. 됐죠?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얘를 쿼터형으로 쿼터 DB를 생성해야 돼요. 그 쿼터 DB를 생성하는 구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처음 나오는데 이 명령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쿼터형 할 때. 그리고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설명은 403페이지에 명령어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 설명 보시고 저는 그냥 쭉 써줄게요. 뭐 다시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자, 일단 유저 홈 여기 가서요. 여기서 쿼터를 지정할게요. 쿼터 DB 생성할게요. 자, 쿼터 오프 AV 유지. 자, 쿼터 책을 할게요. 책. 쿼터 책 AUGMN RM-RF로 다시 A 쿼터 점 별표를 지우고 다시 쿼터 책을 한 번 더 하고요. 터치로 A 쿼터 점 유저 A 쿼터 점 그룹 A 쿼터 점 그룹 두 개를 만들어주고 CH 모드로 600으로 A 쿼터 점 별표를 다 600 바꿔주고 다시 쿼터 책을 해주고 됐죠. 이제 쿼터 온이에요. 온하고 AV 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쿼터가 작성이 되고 쿼터 DB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자 완성이 됐어요. 자 ls 마이너스를 내볼까요? 자 A 쿼터점 유저랑 A 쿼터점 그룹 우리가 사용할 건 요거거든요. 이렇게 작성이 완성됐어요. 자 이 옵션 방금 옵션 많죠? 이 옵션은 역시 교재 404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우리가 추가한 SDB가 쿼터용 디스크로 완전히 준비가 됐어요. 이제는 사용자마다 너 몇 기가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존이 있으니까요. 존한테 용량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명령어가 ed 쿼터예요. ed 쿼터인데 ed 쿼터 제가 이거 너무 크게 해가지고요. 이게 줄이 넘어가서 여러분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줄일게요. 얘를 하나 줄이고 이걸 좀 늘릴게요. 이렇게 그래야지 좀 잘 보이거든요. 늘려서 자 ed 쿼터하고 띄고 우리가 존에 대해서 이제 지정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저 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존에 대해서 쿼터를 편집하겠다. 엔터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보면 이제 SD 여기 보죠. 존에 대해서 나오죠. 하고 SDB1인데 이거는 지금 VI 편집기가 열린 거예요. VI 편집기. 그러니까 VI처럼 VI로 사용하시면 돼요. SDB1인데 블록 소프트 하드 나오죠. 요게 핵심이에요. 블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킬로바이트예요. 사용하고 있는 게 28킬로바이트 정도 쓰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 제한 있고 하드 제한이 두 개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은 하드 제한은 완전히 못 넘어가는 거고 소프트 제한은 넘어갈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제가 만약에 하드 제한 완전한 제한을 만약에 얘를 100메가 소프트 제한도 100메가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용자가 제가 만약에 99기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켜서 작업하는 현재 작업량이 2메가예요. 지금 제가 열어놓은 파일이.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100메가, 101메가 되니까 저장이 안 되죠. 그럼 제가 지금 작업하던 게 어떻게 돼요? 뭐 깨질 수도 있죠. 날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화나죠 지금. 아니 제한 용량 때문에 작업하던 게 날라가니까 이게 오히려 용량 제한보다 더 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제가 소프트를 10메가하고 하드를 그러니까 아까 100메가 했죠. 하드가 100메가면 소프트는 50메가라는 거니까 거꾸로 할게요. 소프트를 100메가로 줘요. 그리고 하드를 예를 들어서 150메가 줘요. 그러면 소프트가 제한량이에요. 그래서 100메가는 못 넘어가지만 만약에 잠시 동안은 150 하드인 150까지는 넘어가게 해주겠다. 단 이 사이인 50메가는 7일 안에 그 세팅이 기본 세팅이 7일이거든요. 유예 기간이 7일 안에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잠깐은 넘어가도 되는 게 소프트, 하드는 완전히 못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근데 지금 영영되어 있는 거는 제한을 안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제한을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소프트를 10메가 100메가는 너무 많아서요. 많은 게 아니라 연습하려고요. 그래서 100메가 되면 막 파일 복사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10메가만 할게요. 10메가, 얘는 15메가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지워볼게요. 자, 킬로바이트 단위니까 서트로 10240 이러면은 얘가 10메가 됐고요. 얘는 15360, 얘는 15메가입니다. 이 되셨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10메가까지는 자유롭게 쓰고 요 사이 15메가까지는 7일 동안 써야 돼요. 그 사이에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아예 못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사용자의 제한량은 10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노드는 아이노드의 개수로 제한하는 거예요. 아이노드의 개수는 뭐 우리가 아이노드에 대해서 링크 때 좀 얘기를 했지만 그냥 파일의 개수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도 뭐 크게 틀리진 않으니까요. 파일의 개수로 제한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파일의 개수로 제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한 개 파일을 엄청나게 큰 용량을 하면 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노드의 개수로 제한하는 것은 별로 사용하는 건 별로 따지 뭐 별로 유용하지 않고요. 이 공간으로 제한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되셨죠? 저장하고 빠질까요? ESC WQ. 자, 존에 대해서 제가 편집을 했죠. 그렇죠? 자, 이제 존 사용자가 실제 디스크를 사용해 볼게요. 자, su-존으로 접속해 볼게요. 자, 이제 존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자기가 파일을 작업을 해 볼게요. 제가 적당한 파일을 복사해 볼게요. 카피로 슬래시 부트 밑에 vmlinux 3탭, 이 파일이 약 4.7메가거든요. 이 파일을 여기다가 뭐 테스트 1이라고 할게요. ls-l 넣으면 됐죠? 4.7메가 쓰고 있어요. 자, 카피 또 해볼게요. 카피 테스트 1을 테스트 2 이러면 약 9.4메가. 다시 카피를 또 테스트 3. 자, 쿼터가 넘어갔죠? 그죠? 세 번째니까 약 14.1메가 되니까. 자, ls-l로 보면 파일이 그래도 잘 있죠? 정상적이죠? 다 4.4949 돼 있죠? 세 개 파일이 일단은 정상적이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테스트 4로 이번에 아예 5, 6까지 나왔죠? 확인을 해보면 어때요? 테스트 4는 잘렸죠? 그러니까 아까 하드 제한은 못 넘어간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역시 얘도 위험해요. 얘도 10메가 소프트 제한을 넘어갔기 때문에 7일 후에는 이 파일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존이니까 제가 사용하는 할당량을 확인하는 명령어가 쿼터예요. 쿼터라고 쓰면 제가 지금 얼마 할당량 돼 있고 얼마 쓰고 있는지 확인되죠. 현재 제가 이걸 쓰고 있어요. 이만큼 쓰고 있고 실제 이게 쿼터가 소프트 제한이에요. 그리고 리미트가 이건 못 넘어가고, 그러니까 존의 입장에서는 이 쿼터가 제한량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봐준다, 6일 동안 봐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량은 이거고 한참 넘어갔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빠져볼게요. 이그짓으로 빠지고, 자, 이제 유저 홈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통계를 해볼게요. 통계가 아니라 전체 보고서를 보면 RP 리포트 쿼터예요. RP 쿼터 유저 홈, 여기를 확인하자.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루트 사용자량이 제한이었고 존은 현재 요만큼 쓰고 있다 확인되죠? 소프트 하드가 이런데 얘가 이만큼 쓰고 있다. 배는 0.0이네. 배는 아직 지정 안 했죠? 그러니까 배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엔 벤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싶은데 귀찮아요. 아까처럼 또 하기가 RP 쿼터에서 ED 쿼터죠. ED 쿼터에서 똑같이 하기 귀찮아서 어차피 지금 벤은 존이랑 똑같은 용량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카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카피하냐면 ED 쿼터에서 마이너스 P하고 존의 용량을 벤한테도 할당해라, 이렇게 되면 똑같이 벤이 존만큼 할당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맞죠? 얘도 이만큼 할당이 됐고, 얘는 이제 벤은 아직 사용량이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터에 대한 전체 실습을 다 진행했습니다. 개념만 파악하면 실습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요. 직접 실무라면 당연히 사용자별로 공간을 할당을 해주는 게 맞겠죠.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 퀴즈인 6-11을 통해서 쿼터 실습을 다시 한번 완전하게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6장도 좀 오랫동안 했죠. 자, 오랫동안 6장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